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2013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르는 현장으로 저희가 좀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큰 획을 긋는 시험 치르느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후련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는 지금부터 가채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능 특집 2013학년도 수능 경향과 정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 경향은 물론이고요. 수시 2차와 정시 전략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 수능에서 아쉬움이 컸던 친구들일수록 오늘 또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는 물론이고 심도 깊은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본 우리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2013학년도 수능 특집 토론을 위해서 입시계 거장이라고 하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전국 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십니다. 대진고등학교 이성권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능고사를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영광된 미래가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시죠. 저희 프로그램의 또 든든한 멘토시죠. 주석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수리하고 외국어가 좀 어려워서 마음에 근심 있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요. 대학 입시가 점수 1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10점을 더 잘 받아도 길을 잘못 들어서면 실패할 수 있고 10점을 덜 받았어도 길을 잘 찾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저희 프로그램의 든든한 멘토신데요.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이신 이종서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입시 시작은 어찌 보면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앞으로의 지원 전략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 여러분들 오늘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오늘 치러진 수능 이후에 이 수시 2차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테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이라면 앞서 저희가 잠시 프로그램 시작을 하면서도 보내드렸지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2013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시험장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2012년 11월 8일 학부모와 후배들, 수험생들의 웃음과 눈물이 있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새벽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 앞 해도 뜨지 않아 아직 어두운 이곳에 학생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험을 치를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열혈 후배들인데요. 그렇게 언니도 수능 잘 보라는 마음으로 이거 나눠드리면서 그 구호 막 CF 개사해가지고 저 언니도 응원하려고요. 그러면 이거랑 한쪽에선 선배들의 사기를 복돋아줄 응원가 연습이 한창인데요.
고3이고. 한편 경찰차를 앞세우고 수험생들의 운명을 가를 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시험지가 지금 도착했거든? 그러니까 시험지가 지금 도착했으니까 올라가고 나면 홍보가 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일찍 일어나줘서. 긴장 많이 되겠죠? 네. 뭐 그냥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볼게요. 네. 날이 밝고 수험생들의 입실 시간이 다가오자 교문 밖에서도 본격적인 응원전이 시작됐습니다. 언니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 힘내시고요. 수능할 때 시험 잘 보세요. 네, 선배님들 3년간 노력하신 만큼 성과 이루시길 바라시고요. 꼭 자신이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파이팅! 선배님 화이팅! 수능 잘 보세요. 드디어 201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의 입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배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선배들의 길을 북돋아 주는데요. 후배들의 고마운 마음에 울컥한 수험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마는데요. 양손 가득 응원 선물을 들고 입실하는 수험생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맙고요. 수능 잘 보고 오겠습니다. 수험생들만큼이나 긴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인데요. 잘 보고. 엄마 잘 보고. 몰라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올게. 엄마 나 수능 잘 볼게. 엄마 열심히 찍고 갈게. 수능 잘 보세요. 네. 뒷모습을 보며 응원해 봅니다. 아자아자. 한편 입실 마감 30분 전 조용해야 할 고사장 앞이 갑자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각생 덕분인데요. 혹시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발을 구르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종횡무진 오토바이부터 무작정 수험생 업고 달리기, 경찰차도 모자라 이젠 사이카까지 등장했는데요. 고사장 문 앞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여학생. 제 시간에 도착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 지각생까지 들어가자 드디어 고사장의 문이 닫혔습니다. 9시간 후 열릴 이 문으로 수험생들이 웃으며 걸어오길 기대해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파이팅! 어찌 보면은 1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일을 치른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번에 그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 94년생들이라고 하는데 94년도에 수능 시험이 또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자, 2013학년도 수능도 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만점자 1% 배출 그리고 EBS 교재 연계율 70%를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자, 먼저 우리 주석 선생님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이번 수능 작년에 비해서 앞서 난이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거든요. 어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그 수능 난이도 유지 그리고 각 과목 그 만점자 1% 정도 노력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언어 영역은 확실히 좀 쉬워졌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만점자가 1%를 훨씬 좀 넘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문제는 이제 수리인데요. 수리가 작년에 수리 가형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응을 보면 작년 수준 정도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고요. 수리 나형하고 외국어는 작년에 너무 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쉽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수리 나형이나 외국어 영역 모두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서 만점자 1%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수능 출제본부에서 수리 영역은 작년보다 좀 쉽게 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조금 네.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전경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네. 또 EBS 교재와 연계율 네. 어느 정도나 됐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올해 수능 출제본부에서는 수험생의 그 수능 준비 부담 완화와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EBS와의 연계율을 7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의 일관성과 또 예측 가능성 이것들을 위해서 문제를 조금씩 응용할 수는 있지만 아주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내용의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 것으로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출제된 문항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수능과 EBS 교재 영역별 연계 비율을 좀 보면요. 언어 영역의 경우는 72%를 보였고요. 수리와 외국어 영역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그리고 제2 외국어 영역은 70%의 연계를 보였고요. 또 직업탐구 영역은 72.6%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연계율 70% 이상은 지켜졌고, 자 이성호 선생님께서 직접 대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수험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글쎄 시험이라는 게 어떤 시험이든지 네. 다들 어려워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아주 모의고사처럼 본 학생들이 역시 잘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들 앞으로 수시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좀 세워가야 될까요? 네, 먼저 오늘 수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아주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수능고사 성적은 앞으로 치를 정시 지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시 모집에서도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시는 바대로 논술 전형에서는 역시 그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능 등급은 또 오늘 치른 수능고사의 성적 통지일인 11월 28일 정도가 되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내일 중으로 저희 서울 진학지도협의회에서는 가채점 분석을 밤새워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채점 분석의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되고 이 정보들을 월요일쯤이면 학생들이 이 담임 선생님과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는 서진부 홈페이지에도 이런 정보들을 탑재를 할 계획이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역시 입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 보니까 각 영역별로 좀 다소 쉽게 그리고 혹은 또 다소 어렵게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영역별에 대한 그런 좀 가중치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종석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영역별 난이도에 따라서 정시 지원 어떻게 좀 지원을 하게 될지 경향을 좀 분석을 해봐 주실까요? 우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계열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수리 영역하고 외국어 영역에서 기본적인 점수의 편차를 벌려내야 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영역의 편입 점수가 너무 낮았고 네. 그만큼 쉽게 출제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정시 지원 전략에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켰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그 수리 나형하고 외국어 영역 그리고 또 실제 탐구 영역에서조차도 변별력을 충분히 갖춘 시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좀 달리 인문계열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변별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 대학에 있을 때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만 해낼 수 있다면 네네. 아마도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혼란은 다소 좀 완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좀 변별력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예. 또한 이번 시험에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지닌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중위권서부터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위권과 중위권의 성적의 편차가 좀 벌어지는 시험일 가능성이 올해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네. 따라서 조금 저희가 표현한다면 좀 차상위권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요 학생들에 있어의 어떤 지원 전략에 약간은 좀 어려움을 예. 좀 갖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우리 학생들 수능 끝나자마자 가채점을 뭐 이미 진행을 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성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채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금방 언급해드린 대로 이미 지원한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채점을 통해서 이런 대학별 고사에
이미 지원해 놓은 대학별고사의 지원 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대학별고사를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국 평소보다 월등히 수능 시험 성적이 좋다고 한다면 수시 모집을 과감히 포기하고 정시 모집에 올인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험 도중에 정확하게 자기 성적들을 산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 가지고 온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는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가채점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역시 기존의 성적들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들하고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역시 수시 모집에 6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다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수시 2차 모집에 원서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원서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요. 또 저 원서 접수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대학에 내야 될지 또 어떤 전형에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정확한 수능 성적표는 11월 28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석훈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그 전략을 좀 세웠을 것 같거든요. 수능 가채점을 활용해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예, 지금 이성권 선생님께서 이제 가채점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덧붙이자면 가채점, 채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채점 결과로 굉장히 평소보다 굉장히 상위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가채점을 써서 낸 학생이 있어서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좀 흥분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그 학생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점이 더 떨어져서 실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가라고 했는데 실제 점수는 그보다 더 잘 나왔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수시에서 떨어졌는데 오히려 정시는 더 잘 갔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채점을 굉장히 정확히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9월 기준으로 학생들이 대체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웠고 정시 지원 전략을 아마 어느 정도 감안해서 수시 전략을 썼을 텐데 네네. 지금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젠 가채점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원한 수시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 지원한 대학보다 정시에서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성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지원에서 논술이건 대학별고사에 참여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냥 정시에서도 그 정도 갈 것 같다.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은 되지만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로 쓰는 정시 모집에서는 그것보다 거기 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 아하. 이러면 대학별고사 죽어라 하고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했던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좀 덜 나왔다. 네네. 수능 최저 기준에 여러 가지 문제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정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일단 감안을 해보고요. 네. 수시 2차 남은 대학들을 수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단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가채점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전략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경 선생님 그러면 지금 가채점을 보고서 논술고사 시험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일정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끝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제 논술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별 일정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고려대학교가 17일부터 18일이죠. 성균관대학교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10일에서 11일이고요. 서강대 10일에서 11일, 중앙대도 역시 이번 주고 단국대 이번 주, 그리고 경희대도 이번 주로 결정이 돼 있죠. 반면에 이제 다음 주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로는 고려대, 광운대, 숙명여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국민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로 이제 논술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자,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는 논술 준비, 뭐 기존에 계속 해오던 논술 준비겠지만 막바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논술 마무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종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 이전에는 논술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핑계 때문에 논술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논술에 대한 어떤 논제를 풀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학생을 가르치면서 늘 경험했던 거지만 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열심히 쓸 거야. 열심히.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자꾸 이제 내가 내 점수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진짜 학생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만에 하나 자기가 수능 최저학력이 안 된다. 근데 나는 재수를 각오하고 있다. 라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논술을 꼭 보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일단 드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서와에 있어서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의 연계 부분과 관련해서 논술이 전체적으로 좀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미 수시 1차에서 시험을 치렀던 대부분의 대학들도 이미 사실은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경우에도 이제 수시 1차는 다소 어렵게 나왔지만 수시 2차 논술 시험에서는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수시 2차 논술 문제는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집중력을 좀 가지고 대비를 하면 그만큼 조금 더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이 좀 집중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을 대학에 보면 대체로 보면 이제 기출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의 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출제했던 모의 논제를 통해서 기출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그 지문이나 아니면 출제 범위 아니면 출제의 어떤 예상되어지는 단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3학년도 수능 경향 그리고 가채점의 중요성 또 논술고사 준비 방법에 대해서까지 좀 살펴봤는데 내일은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코앞으로 다가온 논술고사를 위해서 이제는 논술이다. 대학별 논술 대비법 준비하고 있으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경 선생님께서 저희가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또 상담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작년에도 아마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정시 상담 컨설팅을 받느라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요.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는 여러분의 수능 성적표에 있는 점수를 토대로 해서 정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1:1 입시 상담 게시판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지원 대학 등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선착순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정시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역사는 광복 이후인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이후 1946년부터 1953년까지는 대학 자율로 대학별 단독 시험제를 시행하였고 1954년 국가연합고사가 도입되어 연합고사에 합격한 학생만이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대학별 본고사의 폐지와 부활이 거듭되다가 1982년부터 학력고사를 통해 선지원 후시험 시대를 열었고 199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선시험 후지원 제도로 변모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입시 제도는 바뀌었지만 선배를 응원하는 후배들의 열기와 자녀의 합격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능 특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시 2차 지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수시 2차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정과 또 주요 대학들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수시 전형은 수능 전과 수능 이후로 1차, 2차를 나눠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수시 2차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주죠.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그 기간 중에 3일 이상을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시 2차 지원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중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요. 11월 14일 수요일 날 세종대, 15일 날 목요일은 상명대와 한성대, 그리고 16일 금요일에는 가천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인천대학교가 있고요. 적성 중심의 대학은 11월 16일 금요일 날 가천대학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 중심의 대학으로는 14일 수요일 날 경기대학교, 16일 금요일 날 가천대학교에서 원서 접수를 하고요. 논술 중심의 대학은 11월 16일 금요일 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시 2차 원서 접수 자세한 일정을 좀 살펴봤는데 좀 석 선생님, 우리 수시 2차 대학들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정경환 선생님께서 표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 대학들이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수시 2차 전형을 실시하는지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저 표에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에 강점이 있는 학생인지 적성검사나 아니면 서류 면접에 강점이 있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딱 자기가 판단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논술 시험을 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류와 면접으로 경기대 가천대도 있고요. 이런 대학들이 그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 지원하게 쓸만한 대학들인데 네. 지금 수시 2차에 나온 대학들이 굉장히 아마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근데 지금 수시 6회 중에 대체로 5회 정도를 이미 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남은 카드를 어디다 쓸지 좀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해야 할 대학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100%지만 그 수능 최저 기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시 1차에서 많은 카드를 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6번 중에서 몇 번이라도 기회가 남은 학생들 수시 2차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텐데요. 이종 선생님, 우리 학생들 특히나 지금 학생부 중심과 적성 중심의 그 선발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까요? 올해 사실 그 많은 그 입시를 그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6회 카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를 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예. 굉장히들 관심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들조차도 과연 그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하는 대학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네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 학생들이 진짜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 경쟁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예.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시 1차나 수시 2차에서도 학생부 100%의 전형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를 하는 대학들이 공통된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내신 중심의 전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는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을 노리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수능은 좀 못 봤는데 네. 망친 거죠. 근데 내신 성적이 좋아서 네.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애들 이런 좀 우수한 인재들을 좀 마지막까지 예. 우리 대학에 좀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에
변화가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커트라인의 변화가 아주 크게 좀 요동을 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전년도에 이제 합불 자료를 통해서 예상 커트라인들을 많이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의 합불 자료가 그렇죠. 좀 다소 조금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자기의 내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좀 지원 전략을 경쟁률의 변화를 좀 보시면서 과감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 이것이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수능 이후에 원스톱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이 좀 굉장히 좀 빡센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두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로 수능 최저학력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단계에서 이제 전형을 하는 뭐 3개 영역 1등급에 1개 영역 2등급을 최저학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은 거의 수능 중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을 좀 대체로 잘 본 학생들은 이런 전형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적성고사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적성평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 이후에 좀 일정이 좀 겹치는 대학이 일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체크를 좀 해서 일단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성평가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적성평가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적성평가를 또 많이 씁니다. 여러 대학들. 따라서 지금은 좀 남아있는 대학들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적성평가의 모든 대학들이 다 비슷한 문제 유형은 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기에게 만약에 겹치는 대학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거나 자기에게 좀 잘 맞는 대학들을 먼저 좀 선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의 유불리도 좀 잘 따져서 마지막까지 그 내신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 자기가 좀 극복해야 될 것들을 좀 더 극복해야 된다면 좀 더 집중력 있게 적성 시험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적성 시험에 대한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이성호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좀 적성고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 어떤 점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적성고사라고 해서 뭐 단기간에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가톨릭대나 또는 단국대, 수원대 이런 11개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를 보게 됩니다. 또 이 중에서는 이제 수능고사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도 7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이 시험들이 대체로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험을 치릅니다. 또 전형 유형에서도 일괄 합산 전형과 또 단계별 전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서로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가채점 결과를 어떻게 이런 적성고사와 연결시킬 것이냐. 또 전형 요소가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신의 성적과 가채점 결과와 또 대학교의 전형 유형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역시 기출 문제와 예시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각 학교마다 약간씩 그 유형이나 또는 문제의 그 문제 출제 영역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적성고사와 또 학생부 전형 수시 2차 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3학년도 정시 일정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2013학년도 정시 모집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학년도 정시 모집 일정을 보면요. 우선 원서 접수는 가나군과 가군, 나군 그리고 가나군 동시에 모집하는 전형은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또 다군과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 분할 모집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면요. 가군은 2013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고요. 나군은 2013년 내년이죠. 1월 16일부터 25일까지고요. 다군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이 사이에서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2013년 2월 4일 이전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의 수능이 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좀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 안정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텐데 주석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에는 수리 영역하고 외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상위권에서 너무 떨어져 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예상했던 학과의 어떤 예상 점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수들 순서가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지금 수능에서 수리 영역하고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만큼 안전 하향 지원으로 무조건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물론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것 때문에 하향 지원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만큼 수시 모집에서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작년 같은 양상으로 지원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안전적으로 하향해서 쓴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작년에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올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을 쭉 살펴보면서 가나다군별로요. 이 대학들의 전형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수능만 보느냐 아니면 수능 플러스 학생부를 보느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 영역을 다 반영하는지 아니면 세 영역이나 두 영역을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수능 성적에 의한 어떤 석차순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그 대학의 반영 점수 플러스 수능 성적의 석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해놓을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대학별로 좀 파악하는 노력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년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대학 부스에서도 있고 대기업에서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담임선생님도 준비하고 상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런 곳들에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탐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성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좀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요? 다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에서 워낙 많은 비율들을 뽑기 때문에 또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전형들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수시 모집으로 많이 이렇게 합격을 하고 정시에는 지원하지 않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어느 정도가 수시 모집에 합격해가지고 정시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진학지도협의회나 전국진학지도협의회에서는 수능 성적이 발표된 직후에 1차 수시 모집의 합격자들을 수능 성적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료도 역시 각 학교 현장에다가 보급해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뭐 중하위권에서는 뭐 작년과 크게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역시 정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역시 수능 성적과 학생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주교감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건지 또는 학생부 성적을 주로 보는 건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정시에서도 정원 외 사정에 있어서 어떤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시 모집에서는 역시 대학마다 학생부 급간 성적이 내신 성적 반영 방법에 있어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결과가 올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지적했습니다만은 각 수능의 각 영역별 반영 방법이라든지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따지자면
자신의 수능 성적 중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수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에 따라서 정시 지원에서 유리함, 불리함이 또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 선생님, 우리 이런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지원 전략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능 점수 체계는 세 가지의 점수 체계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표준 점수,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 이제 등급 세 개의 점수만을 활용해서 입시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 이제 100분위의 어떤 유불리가 좀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 영역이 있고 낮게 나타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 있고 100분위 성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학생이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 중하위권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고 외국어에서의 어떤 표준 점수의 편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제 탐구 영역의 보정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아직 뭐 조심스러운 판단이긴 하지만 충분히 수리하고 외국어에서의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오히려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정확하게만 계산해낼 수만 있다면 인문계열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크게 지원 전략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소위 이제 학생들이 점수가 나오게 되면 뭐 일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종이 배치표라고 하는 장반지 배치표인데 이 장반지 배치표라고 하는 것들은 각 영역을 25%씩 환산해서 매긴 점수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더 자신에 있어서의 누적 100분위를 대학별 환산 점수에 맞춰서 엄밀하게 잘 따져보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 체계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1 체제냐 아니면 2+1 체제냐에 따라서 실제로 커트라인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죠. 아무래도 적게 반영한다든지 이랬을 경우가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일부 대학들은 자기가 뭐 4개 영역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3개 골라라. 이렇게 되면 또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반영 영역에 따라서 커트라인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도 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는 아마 올해 예상을 해본다면 언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에서는 특히 거기서 이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꼭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일부 이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반영하느냐, 두 과목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탐구 영역에 있어서의 반영 과목 수도 반드시 체크하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야 100분위 반영 대학에서 자신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이 좀 끝났다고 해서 안도를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학생들의 현실인데 지원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고3 기말고사가 시작이 곧 될 텐데요. 이성호 선생님, 우리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 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좀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부분 기말고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3학년 내신 성적도 매우 중요한 전형 요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채점으로 미리 살펴보는 정시 지원 전략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만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좀 길이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또 내일부터는 논술 특집과 더불어서 정시 지원 컨설팅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좀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부지런히들 정시 컨설팅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종 선생님께서 우리 정시 지원 전략을 위해서 좀 꼭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현재 가채점상으로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사실 많이 고려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 기관에서 아니면 학교 일선에서 발표하는 이제 등급 컷이나 아니면 예상 100분위, 그다음에 예상 표준 점수가 약간 편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교육평가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누적 100분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전국에서 몇 등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누적 100분위의 편차가 좀 발생했을 때 일단 사실은 많이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누적 100분위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여러 가지 어떤 각 기관들의 자료나 선생님들이 그 발표하시는, 그리고 뭐 또 진학지도회부에서도 전년도에도 이제 이런 누적 100분위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당히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적 100분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누적 100분위를 기반으로 해서 앞서도 이제 밝혔듯이 대학별 환수 점수에 유리한 대학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이제 주석권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예상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주장입니다. 올해는 하향 지원이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상향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년도에 어떤 입시 변화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향 지원의 어떤 결과가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고 오히려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자신감 있게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수능이 치러진 날 2013 수능 경향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성권 선생님, 그리고 주석훈 선생님, 또 이종소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저희 공부의 비법이 준비되어 있는 날인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 논술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논술이다, 대학별 논술 대비법을 주제로 합격을 위한 핵심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데요. 저희 2012 K-POP 스타즈 수능 수험생 응원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샤이니, 레인보우 등이 출연하는 이번 콘서트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11월 18일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속 시원히 푸는 시간 마련하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 수능 치른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12년 동안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오늘 하루로 평가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슬프네요.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Next. TBS 다큐 스페셜 청년 리더 세계로가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 자락에는 아주 특별한 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무 목공소. 이름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태풍에 쓰러지거나 수명이 다한 고사목도 이곳을 거치면 금세 그럴싸한 의자와 탁자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목수였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은퇴한 분들이 어깨너머로 목공예를 배우면서 이제 어엿한 목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IMF 시절에 적복 제2의 인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제품은 군내 공원과 노인정에서 사용되는데요. 버려진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강서구는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얘기도 해가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힘도 좀 덜 들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목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이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내일을 만듭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515 통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기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여기 20명의 시민이 들려주는 가슴 뛰는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1948년 서울교향악단으로 시작해 1957년 8월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 현재 서울시향 단원들의 수는 총 108명. 이 가운데 약 13%인 14명이 외국인 단원입니다. 서울시향을 거쳐간 역대 상임 지휘자의 수는 8명. 초대 지휘자 김생렬을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시향의 대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은 2012년 9월까지 총 866회 연주회 횟수를 기록했는데요. 누적 관람객 수는 128만여 명, 한 해 평균 16만 명의 관객이 서울시향의 연주를 듣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 함께한 우리 동네 음악회는 지금까지 36만 7천 명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인데요. 지난 2010년 1월 서울 구로구에서 진행된 동네 음악회에는 총 2만 2천여 명의 관객이 드는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공연 완전 좋았고 이제 연주 기량이 이제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서울시향 화이팅! 한국 최고를 넘어 이제 세계 최고를 넘보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만들어가는 얼굴입니다. 속이 이상해 체한 것 같아. 그러게 그 큰 고기를 통째로 먹으면 어떡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의존명사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은 채로, 불을 켠 채로처럼 쓰죠. 그럼 앞 대화처럼 그대로, 전부라는 의미로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전미사 째를 써야 합니다. 째는 사흘째, 둘째처럼 차례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속이 이상해 체한 것 같아. 그러게 그 큰 고기를 통째로 먹으면 어떡해? 다리가
짠.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